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 멘토입니다. 오늘 모니터랩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 정부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좀 다각도로 좀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떠한 산업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산업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 어떠한 종목들과 이 테마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사실 이 모니터랩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방금 설명을 드렸던 이런 이치대로 지금 현재 이 미국 정부와 또 미국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모니터랩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런 이슈까지 좀 다 알고 계시다면 그래도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모니터랩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이 RSA 컨퍼런스에 모니터랩이 참가를 할 것이다.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일정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RSA 컨퍼런스가 이 Where the World Talks Security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보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곳, 뭐 이런 좀 소개글 슬로건을 걸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거든요. 자, 간단히 한번 좀 보시면요, 요거 해석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기회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컨퍼런스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 600개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우리 모니터랩 주주님들이시라면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 보셔야 할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2023년도에 열렸던 RSA 컨퍼런스고요. 우리 모니터랩도 2023년도에 참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RSA 컨퍼런스 2024에 참가하는 한국 보안기업들 같은 경우에 16곳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구가 제가 요거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보호 B2B 기업 대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정보보안, 보안 관련 테마 이런 거 하면 사실 기술력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 현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이 RSA 컨퍼런스 2024,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쟁쟁한 미국의 이 정보 보호 관련된 이 보안 관련된 이런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끼리 이렇게 좀 워크숍을 좀 개최를 하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명함 주고 받는 자리인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인맥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좀 이 사이즈면으로 좀 작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확한 규모면 보시면요, 644곳에서 이 기업들에서 참여를 하고요, 사람은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를 하는 꽤나 규모가 있는 그런 컨퍼런스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 센즈랩과 같이 독립 부스로 참가를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참가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간단히 지난번 영상의 내용을 좀 복기를 해봤다면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중요한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이런 빅테크 거물들이 미국의 AI 안전보안 이사회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위협을 막을 어벤져스가 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머스크나 저커버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관련된 이슈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올라왔던 이슈였거든요. 관련된 내용 간단히 한번 좀 보시면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방 자문기구인 AI 안전보안이사회,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 챗 GPT로 촉발이 된 AI 열풍의 부작용을 막고 AI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설립이 된 자문기구이고요. 요건요, 이 기업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같은 기관의 설립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물론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이사회에는 정말 쟁쟁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샘 올트먼 CEO부터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또 피차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CEO, 그리고 젠슨 황,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 젠슨 황의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정말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엔비디아 CEO까지 이렇게 또 AMD CEO까지 정말 너무나 유명하고 그만큼 엄청난 시가총액들을 자랑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이렇게 다 나란히 참여를 하는 그런 이사회이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해킹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만큼 또 이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미국의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또 감행을 했었죠. 가장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뭐 중국,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의 해커들까지도 미국의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자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열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란 해커들에게 1천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면서 말 그대로 이 해커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기존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은 AI 산업과 또 반도체 산업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요거는 아마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기준으로 두고 나서 지금 미국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안보, 즉 보안이죠. 보안 관련 테마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수급을 기대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모니터랩과 센즈랩 같은 경우에 앞서서 지난번 영상을 복기를 해드렸듯이 RSA 컨퍼런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니터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니터랩의 지금까지 이 실적 추이를 놓고 보시면 뭐 절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적 추이이긴 하지만, 이러한 많은 대외 활동비와 또 어떠한 그러니까 이 대외 활동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적 투자죠. 그런 좀 이 비용적 지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23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 물론 적자여서 절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장까지도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구간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너무나 좀 다행인 건, 불행 중 다행인 건 오늘장에서 3%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1선 요 근처에서 간당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나오는 반등 자체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다가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런 미국에서의 움직임, 사이버 보안 관련된 움직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계적인 매크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건지는 저 또한 장담은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놓고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주가 상승이 이렇게 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좀 거래량이 말라있는 이때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파악을 좀 잘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을 또 놓고 보시면요,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수급 들어와줬고요, 상승 나왔을 때 수급 들어와줬고요,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오늘도 프로그램 수급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수급과 좀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 요 둘의 수급이 거래량이 좀 말라 있을 때는 좀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무엇보다 좀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그동안 좀 이탈이 나왔었던 요 이평선들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종가 마무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이 모니터링 관련돼서 뭐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다가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